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5장의 교류 회로의 출제 예상 문제.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10번까지 풀었는데 11번부터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림 같은 회로에 흐르는 어떤 전류 구하랍니까? 유효분 전류를 구하래요. 유효분 전류.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요. 저항이 지금 8옴이에요. 8옴이 있고요. 거기에 인덕턴스가 6옴짜리가 있습니다. 그죠? 리액턴스네.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얼마를 줬냐면 100V에 100V에 전압을 인가했대요. 그때 어떤 전류 구하라고 했냐면 전체 전류가 아닌 유효분 전류를 구하랍니다. 유효분 전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실수고 저항이니까 유도성 이건 저항이고 이건 유도성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8 플러스 J의 6 크기는 얼마 돼요? 10이 되겠죠. 10 벡터적인 합이니까. 그러면 전체 실효 전류 I는 얼마가 될까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니까 전압은 100V가 되고 임피던스는 10이 돼서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10A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에 전체 전류는 10A 전류가 흘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구하라고 했냐면 유효분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유효분 전류. 유효분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유효. I는 유효분 전류는 어떻게 전체 전류 I에다가 코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전류 I는 얼마가 됐어? 방금 10A가 됐고 역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으로 구하시면 되죠. 이게 역률이니까. 왜? 여기 임피던스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좌표기를 봤을 때 저항이 얼마? 8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6옴이에요. 그때 벡터적인 합. 여기 얼마가 돼요? 이게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8이고 밑변이 8이고 높이가 6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로는 세타 각. 이게 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은 빗변에 대한 밑변으로 볼 수 있겠죠. 얼마가 돼요? 10분의 8 되겠지. 그러면 10 곱하기 10분의 8. 몇 암페어? 8A의 유효분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효분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A가 되는 거고 전체 전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구해서 10A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12번을 볼게요. 12번. 교류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레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뭐라고 합니까? 이 코사인 세타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11번에서의 이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었고 이 6의 의미는 유도성 리액턴스의 의미였습니다. 그다음 이 10은요 임피던스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삼각형에서 빗변에 대한 밑변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 임피던스에 대한 저항으로도 구할 수 있고 이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 위상차를 물로 표현한 값이다. 여형 값으로 표현된 값을 뭐라고 하더라? 역률이라고 하더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을 갈게요. 이제 13번. 저항이 9옴, 용량성 리액턴스가 12옴에 직렬 회로의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항이 있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우리가 C에서 소비되는 옴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게 얼마? 9옴.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요. 12옴. 이때 전체 임피던스는 크게 어떻게 구해요? 9의 자승 플러스 12의 자승의 제곱근으로 구하면 되겠죠. 계산기 눌러보니까 얼마 나와요? 대략 15옴이 나오네.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4번. 14번을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항이 15옴,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15옴, 용량성 리액턴스가 15옴의 직렬 회로에
100V의 전압을 가할 때, 교류의 전압을 링가할 때, 뭐 전류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R이 있고요. L이 있고요. 자, C가 있대요. 자, 이때 이게 얼마냐면 15. 자, 15ohm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자, 전원을 가했어요. 전원을. 자, 몇 볼트의 전원을 가했냐면 100V에 자, 전원을 가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류 어떻게 구해요? 교류에서 I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으로 구하죠. 그럼 전압은 지금 몇 볼트야? 100V였고 자, 임피던스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까요? 임피던스는 자, 이거는 XL이고 요게 XC네. XL의 의미는 J의 오메가 L이고요. XC의 의미는 얼마가 됩니까? J의 오메가 C분의 1.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이 J를 분자로 올려보게 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J의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1 값이 얼마예요? 15고 오메가 C분의 1 값이 얼마야? 15야.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또는 R 플러스 J의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저항은 10이고요. 플러스 J의 15 마이너스 15예요. 없어지겠죠.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야? 15. 그럼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보니까 자, 전류는 몇 암페어? 10암페어가 되더라. 자, 다음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죠. 이해되시겠죠?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15번. 어렵지 않으시죠?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 갖다가 그대로 대입만 시키셔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되시면 저하고 같이 동영상을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15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자, 8 플러스 J 6A의 전류가 흘렀다면 임피던스는 자, 어떤 임피던스가 있고요. 어떤 임피던스가 있대요. 거기에 교류 전압을 가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8 플러스 J의 6A 전류가 흘렀고요. 50V의 전압을 인가를 했대요. 그럼 임피던스는 얼마냐 이거야. 그럼 임피던스는 이게 옴이에요. 옴 어떻게 구해요? 볼트를 암페어로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볼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몇 볼트? 50볼트. 암페어는요? 8 플러스 J의 6. 이해되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크기만 얘기할 때 보기를 보고 크기를 봤더니 크기만 나와 있어. 그럼 여기는 얼마야? 10분의 50에서 5옴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야. 5옴이야, 5옴. 크기는 5에 5. 왜? 이게 얼마니까? 50에 대한 자, 8의 자승 플러스 6의 자승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 크기는 5가 나와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야. 복소수로 표현됐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야. 자, 이 부분 복소수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직각자 표기로 8 마이너스 j6. 자, 8 마이너스 j6. 어차피 이거 약분하면 1입니다. 켤레 복소수화 시켜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대략 얼마나 나와요? 4 마이너스 j의 3옴이 되더라 이거지. 이해되시죠? 계산기 눌러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크기가 얼마야? 5 나오겠네 5. 그죠? 근데 그 보기 중에 다 크기가 다 5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6번. 자, 16번을 볼게요. 16번. RLC 직렬 공진 회로에서 자, 최소가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직렬 공진이에요. 직렬 공진. 자, 이 직렬 공진이 뭐냐? 직렬 공진이 자, R이 있고요. L이 있고요. 자, C가 있대요. 자, 이때 R 값이고 XL, XC라고 했을 때 자, 뭐가 있냐면 자, 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L-XC 값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 이 부분 자, 이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서 이 임피던스 성분이 자, 유도성이 될 것이냐 또는 용량성이 될 것이냐 또는 공진 회로가 될 것이냐 라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 시간 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볼게요. 공진이라고 있습니다. 공진의 조건이 뭐예요? 공진. 자, 이 공진 조건이 뭡니까? 공진 조건이 뭐가 같았을 때 XL과 XC가 같아지게 되면 이게 공진 조건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XL은 뭐가 되고 오메가 L 값이고 XC는요 오메가 C분의 1이니,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었냐면 공진 주파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얼마 됐습니까? 2파이의 루트의 LC분의 1이었다. 그죠? 뭐 공진 조건이 되게 되면, 자,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무슨 성분만 남아? 저항 성분만 남는데,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 최소가 되더라 이거야.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더라 이거야. 임피던스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전류 I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으로 구하는데, 그 임피던스 값이 뭐가 되기 때문에 최소 값이 되기 때문에 이 전류는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되더라. 그래서 최대가 되는, 최소가 되는, 자,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16번이었고 이제 17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을. 자, 17번을 한번 볼게요. 17번. RLC 직렬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래. 자, 전압과 자, 전류가 자, 동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분만 있다? 저항 성분 R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자, 이렇게 볼게요. 전류가 전압보다 자, 위상이 몇 도? 90도. 자, 느리대. 또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대. 우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느리다. 이걸 자, 유도성 리액턴스 앞선다. 용량성 리액턴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기 위한 저항의 성분만 구하래. 그럼 여기서 했네. 저항값만 있을 때는 뭐가? 자, 이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어떠지게 되면, 같아지게 되면 저항만 있겠죠. 요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오메가의 자승의 LC가 뭐와 같으면 돼요? 1과 같으면 되더라. 요거 찾으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죠. 3번.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7번. 그 다음에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RL 직렬 회로에서 R이 20, L이 10헬리인 경우에 시정수를 구했어. 시정수. 이거 그냥 과도현상인데 우리는 알아두시자고요. 시정수. 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RL 직렬 회로의 어떤 과도현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시정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정수를 타우라고 씁니다. 단위는 세크가 돼요. 야, 시정수가 뭐냐? 어떤 목표값에 63.2%에 도달되는 시간. 자, 이 시정수는 우리는 이 목표값에 63.2%에 자, 도달되는 시간 또는 도달하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이걸 시정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지. RL 직렬 회로에서의 어떤 전류값 IT는 R분의 2에 이게 목표값이 되는 거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RT로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이게 전류값이에요. 자, 이게 전류값인데, 자, 요 부분 지수함수의 요 부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특성근이라고 해요. 특성근. 그래서 P라고 하고, 특성근은 마이너스 1분의 R 값이 되는 거고, 이때 시정수라고 하는 거, 이 시정수 타워는 특성근의 역수의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절대값의 역수로. 그럼 얼마나 돼요? R분의 L 값이 되겠지. 자, R분의 L 값이니까 R은 얼마나 돼요? 20이고 L 값은 10ml니까 자, 2분의 1 얼마? 0.5 세크가 되겠다. 단위는 자, 초의 단위 쓰니까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돼요. 꼭 알아두십시오. 꼭 알아두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RL 회로에서 이 부분들.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자, 건 바이 건수로 그냥 나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정수는.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을 보니까 저항이 10kΩ이에요. 저항이 자 10kΩ이고 자 정전 용량이 5마이크로페럿이에요. 5마이크로페럿의 직류 회로에 자 110V의 직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에 자 시정수 값은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겠죠. 시정수. 자 시정수. 그죠? 자 시정수 타워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방금 RL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C 회로가 있겠죠. RC 회로. RC 회로에서의 어떤 전류값은 목표값 R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T 값으로 구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자 이때 특성근. 자 특성근은 얼마가 됩니까? 이게 특성근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RC분의 1. 자 이때 시정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대로 RC가 되겠죠. RC. 그러면 자, 시정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얼마 나옵니까? 자, 얼마 나와요? 0.05 세크가 되더라. 자, 0.05 세크를 찾아봤어. 근데 자, 보니까 보기에 0.05 세크가 없어요. 자, 5mm 세크, 그 다음에 50mm 세크. 그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걸 따지게 되면 50으로 따지게 되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돼서 50mm 세크가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2번이 되더라. 보조단위 쓴 거죠? 이해되시겠죠? 꼭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보니까 볼트 암페어는 자, 무엇의 단위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교류 전력을 보게 되면 전력이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더라. 교류 전력은 뭐? 자, 유효 전력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전력, 무효 전력,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 그 다음에 피상 전력, 가장 큰 전력. 자, 유효 전력은 어디서? 저항 아래에서 소모되는 거. 자, 무효 전력은요, 리액턴스에 소모하는 전력. 자, 피상은요, 임피던스에서 소모하는 전력. 그래서 자, 우리는 단위가 어떻게 되더라? 와트가 됐고요. 무효 전력은요, VAR, 바가 됐고요. 피상 전력은 VA, 볼트 암페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 100V에 자, 300W의 전열선의 저항 값은 했어요. 자, 100V에 자, 300W의 자, 전열선의 저항 값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전압이고 이건 뭡니까? 전력이에요. 전압과 전력이 주어졌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걸 전격이라고 합니다. 전격. 자, 전격은 자, 이만큼의 전압이 절과 흘러가지고 와트 수가 2와트가 됐을 때 어떻더라? 효율이 가장 좋다더라 라고 하는 게 전격이에요. 뭐 이 정적은 어떻게 구해요? P는 R분의 V 자승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항값 물어봤으니까 저항은 자 P분의 V 자승이 되겠죠. 자 전력은요 300이 됐고요. 자 전압은요 100의 자승이 돼서 얼마가 돼요? 대략 33.35m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 자, 단상전압 220V에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 전류가 흘렀다. 이때 역률이 75%였다. 이때 소비전력. 소비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력?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유효전력. 여기 22번처럼. 자, 유효전력은 와트는 어떻게 구하? VI 코사인 세타로 구하고요. 무효전력은요. VI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피상전력은 VI가 된대요. 그럼 여기서 소비전력이 뭐예요? 이게 유효전력이 되겠죠. 전압은 얼마가 되고요? 전압은 220이 되고 곱하기 자 전류가 2.5A가 되고 역률이 0.75가 됐대요. 75%.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와요? 412.5W가 되네.
이해되시겠죠?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3번을 볼게요. 23번. 자, 23번은 약간 번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죠. 식을 알고 있으면 푸는데 식을 못 알고 있으면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역률이 0.8이고요. 유효 전력이 자 4,0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 원래는 역률을 몇 %였어? 80%, 0.8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역률을 얼마로? 100%로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몇 kVA가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네요. 자, 어떻게 구하냐? 콘덴서의 용량 QC는 P에 자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가 kVAR.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P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건 유효 전력이에요. 유효 전력. 이해되시겠죠?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자 탄젠트 어떻게 구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로 구하면 되겠죠. 이 코사인 세타는 개선 전 역률. 자, 여기도 코사인 세타가 있겠지. 개선 후 역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P에 자 코사인 세타 1에 대한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에 대한 사인 세타 2 값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보시자고요. 유효 전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4,000kW라고 했어요. 4,000kW. 맞죠? 역률이 0.8이래. 그럼 0.8에 대한 당연히 0.6이 되겠죠. 그죠? 왜?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 됩니까? 1이 되겠죠. 이 공식에 이거 하면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역률이 100%예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얼마일까? 0이 나오겠지. 그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옵니까? 대략 3,000 자, 킬로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바가 나오더라. 킬로바가. 자, 이렇게 되겠죠. 답이 얼마가 됩니까? 자, 원래는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킬로바가 되지만 이거와 또 똑같아요. 단위는 자, 킬로볼트 암페어도 똑같습니다. 피상 전력이 단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볼게요. 그럼 단위는 자, 킬로볼트가 돼가지고 얼마? 3,000이 되겠네. 답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자, 뭐 콘덴서의 용량. 콘덴서의 용량은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위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킬로바가 아닌 자, 그냥 킬로가 없어. 그럼 여기도 뭐가 돼? 킬로자를 빼주셔야 되겠죠. 왜? 단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하고 1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2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어려운 문제는 없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여러분들 걸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동영상을 다시 자 어떻게 이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걸로 하시게 되면 충분히 또 여기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